이슈 딥다이브입니다. 11월장에 접어든 주식시장, 과연 오늘 금요일장의 중심 이슈는 무엇일까요?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그리고 윤여민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에코프로 그룹 줄줄이 적자 전환.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이 어제 장 마감 이후 발표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의 계열사들, 에코프로 BM과 머티, 또 HN까지 모두 부진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에코프로 BM 그래도 좀 흑자 전망이 있었는데 적자로 집계가 되면서 마감됐습니다. 그동안 좀 실적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면서 그래도 좀 흑자를 낼 수 있다. 이 정도 전망치가 있었는데요. 캐즘의 여파, 수요 약화의 여파들 계속 가고 있죠.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죠. 에코프로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매출 같은 경우는 5,943억.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1,088억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로 이제 전환됐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계열사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412억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385억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나마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를 기록을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한 절반 수준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광물 가격의 하락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리튬이나 그다음에 니켈 모두 지금 올해 내 가장 이제 최저 근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광물 가격의 인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납품을 하는 납품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이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량으로 보면 그렇게 줄지 않았다라고 해도 매출 금액으로 보면 크게 이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차의 판매까지 이제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올 하반기에 계속 좀 부진세를 기록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에 과연 좋아질 것이냐라는 의견은 지금 여러 개로 이제 나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조금씩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2차전지에 대한 실적 부분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광물 가격이 과연 반등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광물 가격은 아마 당분간 좀 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22년도에 니켈이나 리튬 관련된 가격들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당시 원체 이제 고가로 올라가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리튬이나 니켈 광산의 개발이 탐사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대규모 이런 광물 광산들의 발견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광산들이 내년 이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양산화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또 이제 이런 광물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같이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은 실적이 확실하게 돌아서는 게 보인 이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후보의 이제 당선 여부도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2차전지주, 친환경 관련주,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3분기도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적자가 나왔고, 그리고 여러 배터리 관련한 광물 가격, 당분간 약세 가능성, 또 전기차의 판매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부분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시장에 이 관련주에 미치는 그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더해 주셨는데요. 윤여민 이사님은 에코프로 그룹의 적자 전환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광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 사실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회복 조짐 자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워낙 사실은 이런 부분이 다 선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더 추가적인 하락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이제 4분기 내년을 어떻게 지금
지금 적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흑자로 전환하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결국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5일 날 이제 미국 대선이 치러지게 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랑 선거 방식이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합주에서의 어떤 표심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사전 투표 결과는 뭐 지금 중간 단계이긴 합니다만 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좀 앞서가는 상황. 다만 이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염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IRA 법안에 대한 부분들 뭐 당장 폐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손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의 아젠다 47을 보게 된다고 하면 거의 모든 것을 관세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금 축소 플러스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극대화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저는 유럽 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EU가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돼서 5년간 45% 이상의 지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좀 뉴스가 좀 최근에 나왔죠. 뭐 그런 측면에서 11월 달부터 아마 이제 이달 11일부터 지금 이제 임시 반덤핑 조치가 좀 들어간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유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유럽에서의 어떤 제가 볼 땐 수혜로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 이제 어쨌든 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년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관세도 있겠습니다만 탄소 배출 규제가 좀 강화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회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언급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대선을 넘어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신규 공장이 좀 가동할 수 있는 상황, 특히 고객사들 신규 공장이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유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기대를 하면서 내년에 미국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바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보조금 중단을 발표했었던 독일 쪽에서도 최근에는 또 부활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유로존의 유럽연합의 그 CO2 규제 강화로 인해서 전기차의 그 판매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다만 윤여민 이사도 미국 쪽에서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는 또 불확실성이 좀 여전히 남아있는 측면에서 배터리주들이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탑픽 종목 있으실까요, 대표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사님은요? 저는 뭐 그 2차전지에 항상 좀 말씀을 드렸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어쨌든 지금 매물대를 좀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뚫으면서 올라온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대규모 수주 여기에 대해서 3원계뿐만 아니라 LFP까지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지금 대장주인 LG에너지 솔루션의 좀 움직임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볼 때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네, 맞습니다. 예, 높게는 안 보실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미국 대선에 대한 방향성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 환경에 대한 변화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더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가 좀 지나봐야지만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워낙 좀 많이 좀 눌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순재 대표는 배터리주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윤여민 이사는 이 가운데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관심 말하고 있습니다. 수주 등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 긍정적이라고 봤는데요. 다만 정책이 미치는 영향 클 것이라는 관점 두 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HPSP 예스티의 승소.
특허 무효 심판에서 HPSP가 승소했다는 소식에 주가 반응이 있습니다. ST는 또 하한가고요. 임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번에 이제 HPSP가 이제 한 거는 그 이제 특허 이제 심판원에서 받은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소송과는 좀 별개라는 사실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HPSP하고 ST 간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송과 그다음에 이제 특허 관리 침해에 관련된 그런 이제 심판들이 남아져 있었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HPSP가 작년 8월에 ST를 상대로 해서 고압 수소 어닐링이 핵심 특허 중에 하나인 반도체 기판 처리용 챔버 개폐 장치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특허 소송, 침해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맞춰서 ST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HPSP에 대해서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한 그런 상황이고요. 올 1월에는 세 건에 대한 권리 범위 확인을 위한 심판을 제기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나왔던 그런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특허 심판원에서 지금 ST가 제기한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각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소송과는 관계가 약간은 좀 결이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이제 특허 심판원에서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 HPSP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한 유리한 그런 위치에 든 거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ST 입장에서도 보면 이 특허 심판에 관련돼서 지금 특허 기술 유출 등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자료를 공개했다라는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심판에서 졌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청구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항은 단순히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특허 소송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몇 년 동안 시간을 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도 여전히 이런 문제는 관련된 부분은 조금 어떤 이슈가 계속 좀 불거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에 오늘 하루만 있다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T와 HPSP 간의 이런 소송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HPSP가 가고 있다는 점, 이 각하 이슈에 따라서 나오고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네요. 그러면 여전히 좀 불확실성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윤여민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주가를 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지금 장기전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확실히 HPSP에 지금 시장은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 모두 지금 주가 자체는 좀 낮은 상황. 그리고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에서 좀 주가가 많이 낮아진 상황. 여기에 또 개별적인 악재가 좀 제가 볼 때는 ST에게는 좀 이제 겹치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점 하한가를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하한가 이렇게 되면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주가의 흐름이 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ST의 전략이 좀 안타깝다는 좀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었고요. 지금 특허 출연과 관련돼서 좀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 이런 정보에 대한 보안을 좀 어느 정도 걱정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좀 행정적인 절차에 좀 들어가게 되면 사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의 어떤 뉴스플로우를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 자체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좀 돌게 되면 업황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조명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HPSP라든지 ST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PSP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ST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가의 흐름, 이런 흐름을 보시되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 그런 가운데서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분명히 기술적 반등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일단은 좀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좀 어쨌든 판결이 났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후의 어떤 스텝보다는
오히려 ST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출구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8월 HPSP가 ST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을 시작으로 해서 이 두 기업 간의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ST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 가운데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또 출구 전략을 짜야 되겠다라고 윤여민 이사는 또 보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임순재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두 기업들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HPSP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라는 이제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HPSP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게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청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향후에 이제 소송 관련된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하락한 이후 만약 이 하락폭이 만약 커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부는 일단 조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허 소송이라는 게 뭐 장기간 동안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 뭐 10,000원 이하권 내로 만약 단기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뭐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쪽이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볼 수가 둘 있는데요. 다요? 네, 둘 다 볼 네. 수가 있는데 SP 같은 경우 뭐 지금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ST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하로 하락을 할 경우에는 한번 이제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재를 크게 반영하고 있는 ST가 또 추가적으로 더 낙폭이 과대했을 때는 과매도에 따른 또 반발 매수라든지 기술적인 반등도 좀 노려볼 수 있겠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두 종목 보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마지막으로 보시죠. 바닥을 지나온 화장품주. 화장품주들이 지난 한 여름 시즌에 화장품 또 음식료까지 해서 K소비재들이 수출 지표와 함께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후에는 좀 조정이 나왔다가 3분기 실적에서 아모레퍼시픽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반응이 있었고 마녀공장 역시도 실적 좋았다는 평가가 있네요. 임순재 대표님. 네, 뭐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발표가 됐죠. 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3분기 매출을 보면 전년 대비 9.9% 증가한 9,772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278% 증가를 한 651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국내 산업 부분 매출은 이제 부진한 뭐 역성장을 기록을 했는데 뭐 해외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인 실적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계열사인 이제 코스알엑스의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이런 이제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북미 지역이 뭐 100% 넘는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도 300% 넘는 성장세를 기록을 하면서 이런 이제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 내에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뭐 중국 관련된 사업 매출은 이제 34% 정도 감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중국 관련된 비중이 이제 축소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에선 받아들이면서 오늘 장 초반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지금 오늘 이제 나오는 몇 개 리포트를 보면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그다음에 뭐 NH투자증권도 18만 원에서 15만 5천 원, 그 상상인 증권도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향 조정을 하는 게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는데 과연 이런 분위기가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코스알엑스와 이제 북미 관련된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를 했는데 과연 증가세의 유지 여부를 아마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관련 매출이 큰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LG생활건강이나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OEM 화장품 업체를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외에서 인디 브랜드의 화장품들의 판매가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체 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주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OEM 업체들의 발주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뭐 북미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제3세계의 이제 이런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OEM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 내의 생산 시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중국의 내수가 이제 부양책으로 인해서 조금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브랜드의 이제 판매가 중국 브랜드 화장품이 중국 내에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 브랜드들이 국내 화장품 업체에 외주 발주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코스맥스는 워낙 중국 쪽에 투심이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이고요. 그리고 지금 관심주로 두 가지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셨어요? 네. 예, OEM 지금 설명해 주셨던 만큼 여기서 골라주셨는데 코스맥스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이후에 좀 횡보를 했고 네. 코스메카 코리아는 조정을 받았는데 121선까지 딱 받고서는 네.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점에서 주목하실까요? 일단 코스맥스가 주가가 많이 빠진 거는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매출 부진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에서 부양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라도 이제 미국 내에 지금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이제 실적이 나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개선되는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디 브랜드의 흥행의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여전히 화장품 OEM주를 최선호주로 화장품 내에서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윤여민 이사님은 어떠실까요? 화장품주? 네, 사실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지금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K-뷰티라고 하는 부분들, 사실은 화장품과 관련된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 관련돼서 지금 어쨌든 발표가 나온 상황, 그런 상황에서 K-뷰티 같은 경우는 특히 화장품 수출액은 이제 1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아웃퍼폼했다라고 나옵니다만, 사실은 이런 부분과는 좀 별개로 주가는 좀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땐 섹터라든지 종목의 모멘텀보다는 결국 투심의 악화가 좀 제가 볼 때 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숫자라든지 혹은 이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은 종목들에 대한 어떤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중국이든 미국이든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어떤 제가 볼 때는 쪽으로의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사이에서도 주가에 좀 희비가 좀 엇갈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좀 그런 개선세, 특히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반해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중국에 대한 부분에 워낙 좀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주가에 좀 발목을 잡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소비도 결국은 이제 좀 미국 혹은 이제 동남아, 일본 쪽으로 계속 지금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주가는 분명히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미국의 소비 시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도 모멘텀이 상당히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어쨌든 연말 시즌이 될수록 특히 이제 대통령
대선이 좀 마무리된 이후에 소비 진작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미국이라든지 이런 좀 소비 시장과 관련된 쪽에 있는 종목들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 어떤 거 보실까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약간 좀 다른 의견을 드리면 좀 VT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오늘 좀 약간 어제 상승분을 좀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고가권에서 좀 잘 어쨌든 지금 지수 자체가 좀 흐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VT 하면 리들샷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본에서 워낙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리들샷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전망에 대한 부분들 뭐 중국까지도 진출한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어쨌든 기존의 어떤 수출 물량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VT도 한 종목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실적이 좀 좋게 전망이 됐다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그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해서 쉬어왔던 화장품주인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엄선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VT까지 두 분의 관심주였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오전장의 힌트를 통해서 오후장까지 내다보는 거인의 시선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